이번에는 안테나에서 나오는 많은 그 용어들 또는 안테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안테나 파라미터라는 걸 갖다가 봅시다. 제일 먼저 안테나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안테나의 레디에이션 안테나가 복사하죠. 레디에이션 하죠. 전파가 나가는 거. 레디에이션 나가는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테나의 레디에이션 패턴. 뭐 이제 우리 말로는 복사 패턴 이렇게 말하죠. 복사 패턴 혹은 뭐 복사 대신에 방사 패턴 이렇게 얘기돼요. 방사 패턴. 이거는 3차원적인 건데 입체적으로 그리려면은 평면에다 입체적으로 그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어쨌든 3차원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각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그 레디에이션 각 방향으로 전파가 레디에이션 되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막대 그래프로 그린다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안테나가 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쪽 방향은 조금밖에 안 나가고 여긴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여기는 조금 더 이 정도 나가고 여긴 또 이 정도 나가고 여기는 이렇게 나가고 여기는 뭐 전혀 안 나가고 이쪽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그래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윤곽을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또 나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간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은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이쪽 방향이다 하면은 이만한 크기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만한 크기로. 예를 들어 이쪽 방향이다 전혀 못 나가는 거죠. 뭐 이런 방향이다 그러면 이만큼 나가는 거죠. 막대 그래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가장 많이 나가네요. 이렇게 가장 많이 나가는 이쪽 방향을 우리가 메인 빔 이렇게 뭐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메인 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메인 빔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로브라고 해요. 사이드 로브는 이렇게 사이드 로브 이렇게 띄어서 되고 그냥 붙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여기도 괜찮아요. 메인 빔은 또 메인 이 로브라는 용어를 써갖고 메인 로브라고도 해요. 메인 로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기는 로브라고 해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주름차처럼 생긴 이렇게 덩어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쪽 방향 예를 들면 여기가 동서남북으로 본다면 이게 평면이라서 동서남북으로 본다면 동쪽으로 약간 북동쪽 그쪽으로 더 가장 많이 나가고 뭐 이쪽으로 서쪽으로는 조금밖에 안 나가는 이런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레디에이션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2차원 평면에 그렸지만 이거 3차원 공간에 그린다면 어떤 3차원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이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가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이나 아니면 어느 방향이든지 그 3차원 공간의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전파가 나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레디에이션 패턴을 그렸을 적에 그 레디에이션 패턴은 어떤 도형이 될까요? 어떤 도형? 구가 되겠죠. 구 모양의 레디에이션 패턴이다. 그러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구 모양 패턴 됐다. 이거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죠. 이건 유니폼한 거예요. 유니폼 레디에이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유니폼 레디에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다라는 의미를 써갖고 아이소라는 표현을 써서 트로프라는 게 뭐야? 빙글빙글 돌린다. 사방을 돌려봐도 어느 방향으로 돌아보더라도 똑같다.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표현해요.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라고 해요. 아이소트로픽 안테나. 우리말로 뭐 딱 그 맞는 표현이 없지만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무지향성 안테나. 무지향성 안테나의 패턴은 스피어가 돼요. 모든 방향으로 균일을 할 거니까
이쪽으로 막대, 이쪽으로 막대, 어느 쪽으로 막대 그래도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똑같은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거에 비해서 얘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어디는 제로인 데도 있어요. 제로 이렇게 제로가 되는 이런 데를 뭐라고 하느냐? 제로다 의미에서 널이라고 해요. 널. 널이라는 게 제로라는 뜻이에요. 널. 여기도 널이죠. 널. 널. 여기도 널. 널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군데의 널이 있네요.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메인 빔 또는 메인 로브의 방향이고 메인 빔, 메인 로브의 방향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메인 빔이 위로 가게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어떤 물론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동서남북 그려놓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이렇게 동서남북에 맞춰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보통 메인 빔 방향을 뭐 이렇게 그 어떤 문서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화 할 적에는 그 안테나 그 위쪽 방향을 메인 빔 방향으로 보통 잡아주는데 그걸 뭐 딱 그렇게 하라는 원칙은 없어요. 보통 그렇게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관계 없어요. 메인 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요 사이드 로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사이드 로브겠죠. 사이드 로브인데 메인 빔의 왼쪽에 첫 번째 있다. 오른쪽에 첫 번째 있다 해갖고 이걸 퍼스트 사이드 로브. 얘도 그러니까 퍼스트 사이드 로브죠. 이건 오른쪽으로 퍼스트 사이드 로브. 이건 세컨드 사이드 로브죠. 세컨드 사이드 로브. 얘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봤을 적에는 세컨드 사이드 로브가 될 거예요. 이렇게. 뒤쪽에 있다고 해서 사실 뒤쪽에 있다고 이게 사실 백로브라고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백로브다. 그렇지만 이제 사이드 로브라는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쓰죠. 우리 뒤에 있는 왜 사이드 로브라고 하냐? 사실은 그래프를 이런 플롯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뭐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쭉 펼쳐가지고선 이 rectangular plot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그때는 뒤라는 게 없어요. 옆에 있다 이런 식이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요거 이제 사이드 로브 해갖고 이 메인 로브에 비해서 사이드 로브 레벨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 갖다가 사이드 로브 레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중에서도 퍼스트 사이드 로브 레벨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퍼스트 사이드 로브 레벨 그래서 FSL 뭐 그런 표현을 써요. 퍼스트 사이드 로브 레벨 FSL 뭐 FSLL 뭐 어떻게 써도 되는지 이런 식의 용어도 쓰고 그러니까 용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용어와 어떤 파라미터 터미널러지 안테나에서 용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거 그릴 적에 안테나 이쪽 방향으로 보니까는 이거보다 더 상대적으로 이게 더 많이 나가더라.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이런 안테나가 있다. 그러면 더 길게 그려야겠죠. 더 길게. 이렇게 되다 보면 한없이 길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적에는 안테나 그림을 그릴 적에는 반지름이 1:1에다 그래요. 반지름이 1:1. 반지름이 1 이런 원에다 그래갖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크죠. 다시 말해서 맥시멈 밸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1. 반지름이 1이 되도록. 어떤 통계에서 별량을 여러 개 별량이 있는데 그 별량에서 최대값을 1로 만들어져 갖고 상대적으로 그 1보다 작게 모든 값을 1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정규화라고 해요. 정규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정규화라고 해요. 그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노멀라이제이션. 모든 별량의 최대값을 1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가장 맥시멈으로 레디시 되고 있는 방향의 패턴 가장 센 것을 1로 잡아주고 나머지는 다 1보다 작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 5분의 1이다. 그러면 0.2 정도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가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노멀라이즈드 패턴이라고 하고, 이 노멀라이즈드 패턴은 이제 이런 패턴은 보통 뭘 갖고 그리느냐?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그래.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세타 파이에 따라서만 달라지겠죠. 거리에 따라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거리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고 세타 파이 각도에 따라 다른 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텐데, 이 그림 절대값을 그리네. 절대. 어떤 때는 뭐 절대값이 이제 그 어떤 때는 뭐지 복수수 값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서 하는데, 여기다 n자를 붙여요. n자를 붙이는 것은 노멀라이즈드 패턴. 다시 말해서 n자를 붙인 것은 최대값이 1이 됐다는 거예요. 최대값이 1이다. 모든 값이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대값이 1보다 작으면 안 돼요. 최대값은 항상 1이 되게. 전체 어딘가 한 군데는 이렇게 1이 붙어 있죠. 이렇게. 1에 붙어 있는 데가 바로 맥시멈 레디에이션 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메인 빔 디렉션이구나. 여기가 메인 빔 디렉션이 되겠죠. 메인 빔 디렉션. 여기가 메인 빔 디렉션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나서 지금 여기는 이제 null, 여기도 null도 이제 first null, second null 이렇게 그 순서를 붙여줘요. 번호를 붙여줘. first null, second null 이렇게 등등 붙여주는데, 이제 이 안테나 메인 빔이 빔 폭이 얼마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빔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치라이트 같은 경우는 빔폭이 광의 빔폭이 굉장히 좁죠. 이렇게 굉장히 좁게 멀리 가요. 빔폭 좁은 걸 말한다면 레이저죠. 레이저는 그 빔폭이 아주 좁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겨서 나가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각도를 가지고 표현해야겠죠. 각도를. 빔. 지금 여기다 이렇게 좋은 거 있네. 이렇게 생긴 빔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생긴 빔이 있다. 또는 어떤 건 이렇게 생긴 빔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말한다면 빔폭이 가장 좁은 것, 가장 빔폭이 작은 것, 가장 큰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빔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빔폭이라 할까? 각도를 얘기할 적에 이걸 각도를 어떻게 이렇게 대충 그려갖고 이렇게 할까? 그러면 그 그리는 게 어딨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작더라도 이렇게 first null과 first null 사이를 first null, 왼쪽에 first null과 오른쪽에 first null 그 사이의 각도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빔폭, 빔 width, BW, between first nulls에서 BWFN이라고 해요. 자, 빔폭, 빔 width, between 뭐라고 했어요? first null은 왼쪽 오른쪽 두 개 잡아야겠죠. 왼쪽에 있는 first null과 오른쪽에 있는 first null 그 사이의 각도, 그거를 이제 각도 디그리예요. between first null, beam is between first null. 물론 저걸 갖다가 레디안으로 잡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빔이라고 할 적에는 레이저 빔이 있다, 또는 빛의 빔이 있다, 전파의 빔이 있다 할 적에는 적어도 같은 빔이라고 하는 그 빔 안에서는 전파의 세기가 비슷해야 되겠죠. 전파의 세기가 내가 빔을 맞았어 할 적에 빔의 이 부분을 맞았다. 제로죠, 제로. 이건 빔이라고 포함했는데, 빔 속에 있다 했는데 여기는 제로예요, 제로. 이건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빔은 적어도 그 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파의 세기가 이렇게 센 부분만을 갖다가 따로 떼서 빔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는데, 전파의 세기가 센 부분 어디? 이런 부분이 세겠죠. 여기서 보면 이런 부분이 세겠죠. 여기서 이런 부분이 세겠죠. 자, 세다라는 것의 관점,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피크치, 피크 값에 비해서 에너지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절반으로 떨어져서 그건 굉장히 약한 건데, 피크에 비해서 에너지가 절반으로 떨어져요.
이게 1이라고 했지. 이게 에너지가 2분의 1로 떨어지는 이렇게 2분의 1로 떨어지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요 사이 각도 여기서 보면은 이 정도 되겠죠? 내가 이 그린 거 보고 반보다 훨씬 큰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대충 그렸다 하더라도 반보다 크죠? 일부도 반보다 크게 그렸어요. 왜 그랬냐? 이거는 일렉트릭 필드예요. 일렉트릭 필드는 제곱을 해줘야지만 일렉트릭 필드에 제곱을 해줘야지만 파워가 되죠. 그리고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나 파워는 일렉트릭 필드 또는 전압의 제곱 또는 전류의 제곱이 돼서 파워가 되니까 파워가 2분의 1이 되는 파워가 2분의 1이 되려면 2분의 1 파워가 되려면 이게 이 정도. 이게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 여기가 루트 2분의 1. 그래서 루트 2분의 1만큼 떨어진 데를 해야지만 제곱했을 적에 여기가 1이고 루트 2분의 1을 했을 적에 이 제곱의 파워 1은 제곱에서 1이고 루트 2분의 1을 제곱했을 적에 2분의 1이 되니까 파워로 또는 에너지로 2분의 1이 되는 점이에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계산하면 얼마예요? 1.4142분의 1 0.707이죠. 그래서 0.707 이제 이거 보면 0.707 정도에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빨간 원이 1 반지름 1인 원이라고 했죠. 이건 0.707원이에요. 자, 0.707원 다시 말해서 루트 2분의 1 굉장히 중요해요. 일렉트릭 필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파워로는 루트 2분의 1 해야지만 그 일렉트릭 필드가 루트 2분의 1 해야지만 파워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노란 걸로 그릴까요? 노란 걸로 그려서 이렇게 그렸다. 이 사이 각도 이건 아까보다 좁죠? 여기선 적어도 피크보다 절반 정도 파워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센 데가 1와트 할 적에 요 책 가장자리라 빔의 가장자리라 하더라도 0.5와트 정도는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그걸 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거 앞에 있는 거 지워도 되겠네요. 지웁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전력. 그래서 반전력 우리말로는 전력이 반이 되는 빔폭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어떻게 되겠어요? 해파워 빔 위스라고 하죠. 반전력 빔폭 이렇게 영어로 쓸까요? 해파워 반전력 빔 위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각도예요. 각도 이렇게. 그래서 레디안으로 물론 그 써도 되고 이 빔이 적어도 이렇게 이게 BWF보다는 HPBW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현실에 현실에 맞죠. 이거 저 BWFM 같으면 이 빔의 가장자리 쪽은 0이에요. 0이라는 것이 0의 그 크기를 갖는 것도 빔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BWFM 또는 HPBW하고 빔폭이라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선 레디에이션 패턴이라는 걸 그릴 수 있어요. 3차원 공간에서. 그런데 3차원 공간에서 바로 그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2차원 평면에서 잘라서 그리게 되는데 단면이죠. 3차원 그 모양을 딱 잘라가지고 중심이 지나고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그린 것 그걸 우리가 평면 그 레디에이션 패턴이라고 하는데 실제 레디에이션 패턴은 입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이제 메인 빔이 있고 사이드 로브가 있고 제로가 되는 널이 있다. 널이라는 용어 지금 이제 들었으니까 앞으로 많은 논문이라든지 자료에서 널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시간이 한없이 가는지 봐야겠죠. 아직도 여기에 있군요. 그래서 그런 널과 사이드 로브 또는 백 로브 그런 용어들을 얘기했고 이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전파가 레디에이션 되는 안테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안테나는 빔 패턴을 그리게 되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니까
그 구조가 3차원 구조를 그리게 되면 구 모양이 되고 평면에서 그리게 되면 원이 되겠죠. 구 3차원에서는 구가 되고 2D에서 평면에서 잘라서 그리면 원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기준이 되는 안테나이면서 가장 균일하게 나가는 안테나 그런 의미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해서 같다, 균일하다, 아이소트로픽 빙글빙글 돌아도 다 똑같다. 아이소트로픽 안테나 용어를 외워야 돼요. 아이소트로픽 안테나 나중에 이 I라는 단어만 I라는 그 문자 하나만 쓸 때도 이거는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다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I라고 표현해요. I 많은 경우에 I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논문이고 어디도 I자로 표현돼서 그거는 아이소트로픽 안테나구나.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전파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안테나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될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안테나를 만든다고 갑자기 생각해봐요. 스마트폰을 놨는데 스마트폰을 내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세워놓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가야지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빔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잘못 나왔고 기지고 있는데 정반대로 기지고 있는 방향을 갖다가 널리 들어놨다면은 통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안테나 같은 경우 그렇게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안테나 들고 다니는 안테나 포터블한 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이소트로픽 안테나로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안테나가 만들어지고 이제 안테나 패턴을 표시할 적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 정규화를 한다 했는데 빔의 피크가 되는 그 방향으로 맥시멈 방향으로의 그 빔의 크기를 1로 잡아주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1보다 작은 값으로 0. 얼마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다 이제 표현해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테나 레디에이션 패턴을 평면에서 그리게 되면은 반지름 1인 원 안에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 반지름 1인 원 빨간 걸로 그렸어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제 메인 빔의 피크가 1이 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작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렇게 그려질 적에 빔의 폭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빔의 폭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널과 널 사이, 퍼스트 널과 퍼스트 널 사이의 각도하고 BWFN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너무 이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빔 안에서는 에너지가 비슷한 정도로 잡아주기 위해서 피크 1에 가깝게 뭐 99%에 가까운 빔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99%가 아니라 에너지로 한 50% 정도 떨어지는 지점까지를 이제 빔폭이라고 해서 에너지 50%라는 것은 파워로 50% 0.5가 되겠죠. 1에 비해서 파워로 0.5가 되면 볼테지 또는 커런트 또는 일렉트릭 필드 또는 마그네틱 필드 입장에서 볼 적에는 루트 2분의 1 그래야지만 그걸 제곱해서 적에 파워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은 다시 말해서 0.707 되는 지점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빔폭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평면에서 그렸다고 해갖고 이 레디에이션 패턴이라는 것이 꼭 평면만은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평면적인 걸 갖고서 입체적인 거를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안테나의 그 패턴이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바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먹고서 사과를 단면을 딱 잘랐더니 사과 단면을 잘랐더니 이렇게 됐어. 사과는 완전히 동그란 거구나. 완전히 동그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과를 세로로 잘랐어요. 세로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사과가 이렇게 이렇게 원이 사과가 세로로 자르면 이렇게 세로로 자르면 단면을 봐요. 이렇게 되죠. 사과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지 않죠? 사과는 이렇게 생겼다. 그거는 이것과 이걸 갖다가 결합해서 입체적으로 생각해야겠죠. 사과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 꼭지 있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돌려서 이렇게 생긴 한 바퀴 삥 돌렸더니 만들어진 입체 그 만들어진 입체가 사과구나.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리기 참 힘들죠. 가운데가 쏙 들어가는 모양을. 그래서 여기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완전히 원 모양이 될 것이고 세로로 딱 자르면 이렇게 어떤 하트 비슷한 모양이 이렇게 될 텐데 안테나 레디에이션 패턴도 그래요. 입체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자르느냐. 사과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안테나가 이렇게 놓여있다고 할 적에 안테나 여기 아까 우리가 했던 안테나 중에 뭐가 있었죠? 엘리멘트리 다이폴 안테나 어떤 헤르츠안 다이폴 안테나 있었는데 그 여기 있다가 할 적에 그 헤르츠안 다이폴 안테나의 레디에이션 패턴은 딱 사과 모양으로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딱 사과보다도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뭔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거 무슨 이거 뭐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하지? 올챙이 국수인가? 올챙이 국수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호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 축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원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회전을 시키면은 이거 이렇게 회전시킨 것 같다 이렇게 옆으로 잘라보면 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넛 패턴이라고 말해요. 도넛 패턴. 가운데가 쏙 들어간 사과인데 좀 더 납작한 사과 모양이 가운데가 쏙 들어간 그 도넛 패턴이라고 해요. 그런 도넛 패턴을 갖는 것이 이게 이쪽을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라고 해요. 사인 세타. 지금 이 세타 파이 어떻게 이것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절대값 이거의 절대값이 되겠죠? 사인 세타로 돼요. 바로 이런 모양이 돼요. 사인 세타는 정확하게 이게 원 이쪽으로도 정확해 원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삥 이걸 여기서 꼭 잡아 돌게 되면은 생기는 그런 가운데가 꼭 차 있는 도넛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이글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글이 가깝겠구나. 그렇게 되는 그런 패턴. 그런 패턴이 바로 그 사인 세타로 나오는 엘리멘트 다이폴, 헤르tsi안 다이폴 똑같아요. 엘리멘터리 다이폴, 헤르tsi안 다이폴 그 안테나의 패턴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그려준 세로로 잘라서 보이는 이런 것들가 우리가 세로로 자른 거 여기는 실제로는 이 안테나의 일렉트릭 필드들이 다 세로 평면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들이 어때요? 이렇게 이 세타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돼요? H5 이렇게 되니까 마그네틱 필드는 파이 평면에 파이가 얼마 파이가 1, 2, 3, 4 파이가 여기서 파이까지 돌아가는 그런데 그러니까 베이글을 가로로 잘라서 베이글을 수평으로 잘라서 저게 나타나는 것이 원으로 나타나죠. 베이글 수직으로 잘라서 저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 수직으로 잘라 나타나는 이 수직 플레인, 이 수직으로 자른 플레인을 우리가 E 플레인이라고 일렉트릭 필드가 주로 포함됐다 해갖고 E 플레인 E하고 하이폰하고 플레인 있어요. 이거 수평으로 자른 것은 원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안테나에 따라서 원이 아닌 것도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딱 이 경우에 도넛 경우에 지금 예를 들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수평으로 자른 쪽에 원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수평으로 자른 이 패턴을 우리가 H 플레인 패턴이라고 해요. H 플레인 패턴 E 플레인 패턴 그래서 평면으로 자른 것 중에서 E 플레인 패턴, H 플레인 패턴 하는 것이 있는데 E 플레인 패턴은 대체적으로 수직으로 자른 것, H 플레인 패턴은 수평으로 자른 것. 안테나가 있다. 그럼 이 안테나가 입체적으로 저쪽으로 막 전파가 나가는 것 같다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데 사과 모양으로 생겨 아니면은 베이글 모양으로 생기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수평으로 자른 거 이걸 이렇게 안테나에 수평으로 자른 그런 단면에서 본 패턴을 H 플레인 패턴. 수직으로도 이렇게 수직으로 자른 것도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고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는 건데 베이글 같은 경우 어떻게 수직으로 자르는지 똑같죠. 어떤 그런 걸 갖다가 E 플레인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E 플레인 패턴, H 플레인 패턴 하는 것들이 일단 있는데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린 것들은 다 폴라 플롯이에요. 폴라 플롯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한 점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려서 각도가 얼마 되게 되는 그렇게 이 각도가 세타에 따른 것도 있고 또 평면을 자르면 파이에 따라서 그런 건데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H 플레인 패턴은 파이에 따라서 그런 거고 이것은 세타에 따라 그런 게 되겠죠. 폴라 플롯이에요. 이 폴라 플롯을 아까 여기서 말한 이런 것들 갖다가 폴라 플롯을 맥시멈 피크가 되는 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갖고 피크가 되는 반대 방향을 딱 칼로 잘라갖고 반대 방향 피크되는 메인 빔 방향 반대되는 것 갖다가 칼로 잘랐다고 생각해봐요. 잘라서 이걸 갖다가 쭉 펼친다 해봐요. 이렇게 쭉 펼친다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잘라서 뭐 이렇게 돼 있다 해봐요.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여기를 딱 자른 다음에 쭉 이걸 갖다가 펼쳐놨다 해봐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도를 그릴 적에 평면으로 지도 그리는 메르카토르 도법하는 그런 것 비슷한 거예요. 쫙 펼쳤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 빔 방향이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된 거고
이쪽 제일 끝에가 여기 이쪽으로 쭉 갈 거예요. 0도에서 180도까지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180도.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가 0도, 플러스 45도, 플러스 90도, 플러스 135도, 플러스 180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오른쪽에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왼쪽에 있는 것은 다 또 0도, 다시 마이너스 135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135도 이렇게 사이사이를 채우는 처리하게 되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피크 여기 이 각도가 얼마예요? 45도쯤이에요. 45도에 제로가 되는 아침. 여기 지금 얼마예요? 60도쯤이네. 60도쯤에 피크가 또 하나 나타났네. 60도쯤에. 그래 90도에서 마침 널이 생겼네. 널.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예요? 한 절반 정도네. 절반 정도. 어떻게?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지금 이게 몇 도인가요? 여기가 한 120도 정도고 여기 널이네요. 자 120도. 그래서 크기가 여기서 한 3분의 1 이 정도네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지금 이것을 폴라 플롯으로 아까 된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렉탱글러 플롯이라고 해요. 직사각형 표적 렉탱귤라 플롯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45도, 이쪽이 90도면 90도인 여기가 피크가 하나 얼마 정도예요? 한 40% 정도, 0.4 정도 되네요. 그리고 45도 정도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여기가 몇 도인가요? 110도? 110도를 한번 여기 좀 잡아보세요. 이렇게 널이 하나 나왔죠? 널이 또 여기 있는데 중간 여기서 135도에서 만약에 또 있었다. 이 정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얘는 폴라 플롯, 얘는 렉탱글러 플롯.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알아보기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메인 빔이고 여기서 이제 그 BWFM 과쪽에도 이게 1이라고 한다면 0.707로 해서 여기 해갖고 이 사이 각도 하면 이것이 HPBW 줄여서 HP라고 해요. 또 여기 널과 널 사이를 갖다가 해서 이거는 이제 BWFM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BWF라든지 HBW 같은 것이 이거보다는 그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리기가 쉬운 이런 것들 갖다 렉탱글러 패턴, 렉탱글러 플롯, 폴라 플롯 하는데 폴라 플롯보다는 렉탱글러 플롯이 그리기가 쉽고 뭔가 다른 거 계산하고 한눈에 딱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곡이 돼 있어요. 이게 비해서 이거는 이제 실제의 경우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비슷한데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들을 잘 가려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리기도 한다.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파워 패턴하고 파워 필드 패턴 두 가지를 구별해 볼 거예요. 파워 패턴, 필드 패턴 두 가지 구별할 텐데 아까 그 필드를 제곱한 것이 파워 패턴이라고 했으니까 그 제곱이냐 제곱하지 않은 거냐 그 관계를 가지고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미리 33분이나 됐네요. 자 여기서 끝입시다.